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사안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를 하거든요. 국립 서울 현충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자택 앞에 지금 당선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윤 당선인 오늘 첫 일정으로 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합니다. 또 현충탑을 참배를 한 뒤 전직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의 경호와 예우는 즉각 격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곧바로 윤 당선인의 경호를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방탄 리무진이 지급됐습니다. 오늘 현충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교통통제 신호 협조를 받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정태근 의원께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제일 빨리 바뀌는 게 경호네요. 그렇죠. 예. 아마 오늘 새벽에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에 청와대 경호처에서 연락이 왔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해서 그 경호를 하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방탄 벤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향후에도 아마 이제 계속 경호가 이루어질 거고요. 다만 지금 당선인의 사전은 사실은 주상복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경호상의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그 취임 전까지는 계속 저 사저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이제 경호를 이유로 해가지고 삼청동에 안가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청동 안가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을 텐데,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외국도 보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르켈 총리가 네. 퇴임 이후에 그 슈퍼마켓 들어가서 장 보고 들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호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대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 수 있고, 예. 그래서 경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집은 그대로 좀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취임 이후의 문제는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와대를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청와대로 바로 지금 뭐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약간의 변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직무를 봐야지요. 네네. 지금 왜냐하면 종합청사 내에서는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현재 쓰고 있는 부처 이전 문제도 있을 예. 것이고. 사실 그게 또 오래 걸리잖아요. 만약에 예, 예.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전에 보면 당선인일 때 삼청동 안가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 그거는 아마 피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기간에서요. 예. 그리고 이 국정 운영을 다짐하는 이 방명록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도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윤 후보가 통합의 메시지를 남길까요? 일단 윤 후보께서 당선인이죠. 윤 당선인께서 질문 드리기도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있는데. 아닙니다. 어차피 여야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마 윤 당선인인 지금 가장 큰 숙제는요. 오늘도 이제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에 초박빙 대통령 통합이 숙제로 남았다. 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큰 숙제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윤 당선인이 얘기해왔던 것들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청와대 이전부터 대통령의 권한 축소부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첫 발부터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현충원 가시면 아마 통합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짤막하게 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당선 수락 연설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승복 연설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승복 연설 중에는
뭐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고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당선인께 축하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네.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좀 가열됐던 서로 간에 좀 말이 거칠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윤 당선인께서 선거 기간에 거칠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열과 갈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 누가 당선되더라도 옳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전략상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통합과 화합을 통해서 어떤 뭐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통합 대통령이 돼달라 이런 요구였던 것 같고요. 좀 그런 걱정은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우려됐던 말들 중에 뭐 민주당을 박살내겠다, 민주당을 집으로 보내겠다 이런 게 뭐 이제 구호에 그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마지막에 이제 당선 수락연설을 하면서 야당과도 뭐 협치를 해서 뭔가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겠다 말은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과 행동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초접전이었잖아요. 0.73 퍼센트 정도 되면은 가장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박빙의 격차로 이 승부가 갈렸는데 이 의미라는 거는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은 숫자를 줬다는 건요. 조금이라도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면 곧바로 어떤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행보들을 이어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다 담겨져 있는 그렇죠.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지금 당선인 내부에서도 약간의 그 뭐 잡음 있는 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 당도 포용해야 되고 오늘 현충원을 처음 방문을 하면 첫 당선인으로서 어떻게 방명록에 쓸까도 궁금해지거든요. 거기에도 많은 의미를 좀 그 언론이나 사람들이 부여하잖아요. 그럼요. 아마 이제 그 당선 인사를 하셨을 때의 기조를 방명록에 쓰겠지요. 그러니까 이번 승리가 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 여러분의 승리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궐선거에서 지금 4석을 당선됐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합쳐봤자 110석 그리고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해봤자 113석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까지 합치면 대략 180석이 넘는 의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선자께서 지금 여야의 개념을 넘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하면 집권당이 되겠죠. 그런데 야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의 다수당, 지금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회의 다수당을 상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거 기간 중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있는 뭐 좀 합리적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야당의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한테 자주 전화도 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어떻든 모든 법과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뭐 종부세에 대한 폐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을 빨리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역의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외교 문제, 뭐 에너지 자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상의를 하고 의회의 다수당과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모습에 주력하면서 뭐 법과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회를 통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텐데 최대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보이시죠. 예. 네, 이 국민 절반 가량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를 또 선택을 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런 득표율이 결국 초기 국정 운영 동력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통상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국정 동력의 기반은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통상 보면 총선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요, 이게 심판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투표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좀 심판적 성격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초박빙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예. 정치가 변화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정 동력을 대통령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냥 독자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이제 정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예. 야당과 협치를 하고 여러 소통을 통해서 통합의 정치를 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그 정도의 표를 줬기 때문에 예. 국정 동력을 말씀한 대로 그 지금 윤 단선원자께서 어느 정도 협치와 협력 이렇게 화합의 어떤 태도들과 행동들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국정 운영 능력은 좀 뭐 평가가 될 것 같다. 예. 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 48.56% 득표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47.83%, 0.73%포인트 차인데, 그러니까 절반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추스러지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정 의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국정 운영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뭐 코로나 이런 등등 다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잘 그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그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당장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윤 당선인이 얘기했던 50조 코로나 지원 네, 예산 부분들, 그다음에 솔직히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이제 조금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 이제 당선인이 되시면 북한과 어떤 관계를 할지, 예, 그다음에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이제 당선인으로서 국내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스탠스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조금 없으시고 검찰 오래 하셨기 때문에 물론 예. 이제 국민의힘은 수권 정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서포트를 하겠지만 예.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 대통령직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고민이 많은 자리구나라는 예. 거를 금세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정 의원 그 말씀 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그 반 정도 47.83%의 그 상대 후보를 지지한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그 모습도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예. 해야죠. 일단 사실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선거 과정들을 보면 후보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일정 격차 이상 이길 것이다. 저도 역시도 한 최소한 4, 5% 이상은 이길 것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낙관적 전망들을 가졌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뭔가 자만하는 순간 국민들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을 보다 더 겸허히 받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이룰 당시에 공동인수위원회 그리고 공동정부 그리고 합당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잡음 없이 처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과정들이고 예. 동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 인사 개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보다도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국정의 파트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당장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임하자마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쿼드 플러스에 한국을 참여시키거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즉 외교적 정책들을 변화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야당과 사실은 미리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가져가야 될 외교적 정책은 이러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야당의 입장들을 최대한 고려하겠다. 서로 그 방침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들, 이런 것이 정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국민의힘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의 입장은 이러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만, 당선인이 되고 취임을 한 이후에는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이러하지만 최대한 야당의 입장들을 사전에 흡수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조정이 안 되더라도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한다든지,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인수위 과정에서도 이런 협치를 위한 부분이 좀 고려가 될까요? 인선 부분에서라던가. 인선 문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공동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안철수 대표하고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일관되게 강조했던 것들은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뿐이 아니라 바깥에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겠다. 그리고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탕평적 인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한 큰 동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당에 있는 인사들만을 집중적으로 배치했거든요. 심지어는 내각의 선거 관리하는 장관조차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 윤석열 당선인은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도면은 정말 능력도 있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인수위에 많이 배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장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도 대통령 당선인이 그냥 불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수위 내에 뭐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좀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실제로 이제 총리와 장관의 권한들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인수위 과정부터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된다면 아마 지금 이 과반이 조금 안 되는 득표를 했습니다만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계속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앞서도 설명드렸는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첫 번째 공식 일정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현충원으로 이동해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한 10시쯤에 현충원에 도착해서 참배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잠시만 더 소개해드리면 11시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요. 오후 2시에 선대본 해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인사를 또 나눌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국민통합, 협치, 또 안철수 지금 대표와는 인수위 공동정부 합당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도 원하는 게 협치를 그렇게 제안을 하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말하면 다수당에서도 협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연히 모습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야당의 입장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야당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뭐 어떤 비판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감시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여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뭐 예전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부터 보면 발목 잡기, 그냥 무조건적으로 발목 잡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협치라는 거는 손을 내밀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의 성과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것들은 이 인수위 구성도 그렇고 국민의 당과의 합당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당시에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부분들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당은 그 이후에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당선인께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건 원내 사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그 말하자면 국민통합과 정치 개혁에 대한 정치 교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안철수 당시 후보가 써서 페이퍼로 해서 이제 줬었죠.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당선인한테 줬던 것이 우리 민주당이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안을 냈던 거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협치의 어떤 대안과 진행의 어떤 안건으로 온다고 하면 그런 거는 분명히 이제 협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예. 뭐 또 저희가 봤을 때 건전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좀 물론 허니문은 있죠. 네네. 당선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건전한 비판들을 그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협치와 건전한 비판은 다른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야가 창조적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창조적 갈등의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려고 어떤 야당으로서 역할을 각오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 상황실에 도착해서 첫 메시지를 낼 때 그 메시지 안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 약간의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럼 좀 수월하게 이 합당이 추진될 거라 보세요? 신경전은 좀 크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당선인께서 취임하시고 나면 가장 크게 먼저 있는 일이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입니다. 무려 이제 3개월도 안 남긴 상황이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지방정부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지난 사실은 이제 5년간 거의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뭔가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뭔가 이제 감정적인 언어들을 구사한 것들이 사실인데 이제는 진정하게 합당할 수 있는 협력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안철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흡수합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단도적으로 했는데 저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흡수합당인지언정 저희가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당대당 통합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그 국민의당을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기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파트너로서 예우를 하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통합이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때 앞으로 제대로 좀 권력을 줄 만한 세력이구나. 나는 국민들의 신뢰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현충원 참배가 오늘 공식 첫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동의 자택 앞에 많은 지지자들과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정도에 참배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 시간은 조금 더 지연되는 것 같고요. 그 의원님 그러면 그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2달여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당선인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진짜 많은 일이 있죠. 가장 큰 거는 지금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당선 즉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바로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봤는데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대략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보통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전후에서 실시가 되면 한 성탄절 한 25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인수위원장을 먼저 발표를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략 한 10일 안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공동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인수위원장을 지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동시에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추천하시는 분이 공동 인수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인수위원회가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인수위 인원이 한 대략 18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한 140명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막 정책을 발표하고 뭐 계속 브리핑을 하고 이런 거보다도 핵심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을 준비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현안들이 걸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역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자영업자 지원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봤을 때는 외교 현안이 존재하고 지금 이제 유가가 지금 뭐 거의 130불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기에 따른 이 밥상 물가도 굉장히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현안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도 주력해야 될 것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인사 문제입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낼 것인가.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도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인수위 기간 중간에 가장 주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된 인사를 보여주는 것. 예. 또 그 인사를 보여줘야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고 아마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가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인선안을 내면 야당에서 무리하게 발목 잡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당선인께서도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흠결이 없고 이런 분들을 내세우는 것이 참으로 인수위 과정 속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개표가 오늘 아침에 완료가 됐는데 바로 뭐 언론사에서는 제목 타이틀을 윤석열의 사람들에서 쭉 이렇게 어떻게 인사가 될 건지 이렇게 쭉 하마평 오른 사람들이 있던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확실히 이제 선거라는 게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자 입장에서는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렇게 이제 바쁘게 앞으로 미래를 계속 구상해 나가는 게 맞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7.83% 정말 높은 지지율로 박빙의 차로 안타깝게 패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네네.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좀 휴식을 취하시겠죠. 그냥 뭐 어떤 힘들게 달려왔으니까. 근데 정치적인 측면은 제가 이제 예측컨대 한 2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어떤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타이틀로 그전에는 행정가 이재명으로서 했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 이재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었다고 보이면 예.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어떤 그런 길을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 정치 영역보다는 아니면 다른 영역 어떤 게 있어요? 다시 행정 분야로 다시 뭐 가실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다시 정치 영역에서 또 본인의 어떤 잠재력을 또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그 아까 전 그 정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 예. 그러니까 절대 발목 잡기가 야당이 자주 있으면은 정말 국정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저는 우려스러웠던 게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선거 내내 그랬고 이 당선되는 동력이 됐던 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인세 정책과 부동산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말씀한 대로 정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사를 한다면 정말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그 인사가 똑같이 여당에 대해서 회전문 인사에 우리를 비판했던 인사식의 스타일이 된다면 또 국민들은 그걸 보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요. 예. 어떤 정부가 들어도 그걸 잡을지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꼭 이 부동산 문제를 국민들이 기대해서 선택을 해줬을 거니까 제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저희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택 앞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초 윤 당선인 10시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예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순차적 통화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금 잠시 후에 좀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소식. 애초 대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화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박빙의 접전 끝에 오늘 오전으로 약간은 미뤄진 것 같아요. 예, 그 당선 유력 보도가 한 2시 반쯤 나오기 시작해요. 네. 대표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맞아요. 거는 지금 6시였으니까요. 네. 저건 불가피한 상황이고.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로 통화가 된 것도 보통은 이제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이제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 통역할 수 있는 이 수화기가 다 그러게요.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수행실장을 해서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다 준비를 하고 옆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통역을 할 사람 준비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통화를 하는 것 같고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 사이에 한국의 위상도 올라갔고 네. 지금 뭐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현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지금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거는 뭐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인수위 과정 속에서 당선인이 특사로 4강 외교를 합니다. 저도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러시아에 특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정도는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아마 그 전에 지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상황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당선인께서 주요 국가의 수반들과 우선 통화를 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고 예. 러시아에 지금 특사를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특히 어떻든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EU 같은 경우에 예. 특사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이제 축하 인사를 받는 그런 전화를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축하 통화를 지금 했다. 그래서 현충원으로 출발하는 게 늦어졌다. 어쨌든 이런 정보나 이런 소식을 공개한 거 보면 거의 다 이제 통화가 끝난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는요. 실제 대화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시간이 많이 잡아먹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의 대화를 또 통역을 해야 되고 듣고 다시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2배 이상이 걸리죠. 그래서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는 인터넷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표 상황을 중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개표 상황이요. 예. 그런 거 봐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제 정세에 있어서 한국의 정권 교체라는 것이 대단한 관심사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통화를 당선인 신분으로 자택에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과.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통역이나 그런 다른 그 몇 개의 수화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이동이 된 거예요? 이동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이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모실 때 보니까 그때는 그 안국동에 있는 그 캠프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예. 그래서 가져와서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관계가 좀 껄끄러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윤 후보 당시에 집권 후 전 정권 적폐청산 발언하면서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기구한 인연이다. 아. 예, 그러니까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예. 또 악연이 됐다가 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후임 그 다음 대통령 당선인으로 오는 인연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늘 뭐 어제 동지가 저기 되고 저기 동지가 되고 이런다 하더라도 조금 뭐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좀 기관 인연 같다.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인연과 상황을 떠나서 국정을 담당해야 될 분과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심은 전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부는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저희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되게 높이 네. 이렇게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떤 분열과 갈등보다는 좀 통합의 시대를 좀 같이 힘을 모아서 가라. 그 정도 당부해서 아마 좀 전화 통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 그 기자회견이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당선인이 됐으니까 대통령과도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만남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걸까? 그 전에 뭐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수하고도 몇 번 있지 그랬을까요? 않았을까요? 아, 공식적이진 않았겠지만.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만나서 뭐 얘기하고 대화하고 제가 봐서는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도 그런 선거 기간에 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세력 부분으로 정치 보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런 부분 아니다라고 얘기를 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예. 어떤 그런 오해도 좀 풀고 또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본인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뭐 만남이 되면 그렇게 불편한 자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20년 6월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만난 이후로 21개월 만에 대면이더라고요. 어떻게 회동할 거라 예상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조국 장관 임명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간접적으로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마 계속 갈등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특별히 사실은 뭐 전임 대통령이 당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원활한 인수인계 과정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오늘 통화한 이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마 축하란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 진행이 될 거고 예. 뭐 만났을 때에 뭐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뭐 전임 대통령이 많은 당부를 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미국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다가 바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써서 편지로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된다. 전임 대통령이. 네. 근데 이제 우리 전통에는 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들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떻든 그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할 부분들은 최대한 예우를 하고 또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경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번 서영주 부대변인 예. 제가 이번 선거 보면서 주위에서 느꼈던 게 피부로 느꼈던 게 물론
그 공개적으로 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는 아 그래 예민하니까 좀 빼고 다른 얘기하다가 우연히 자기진의 지지자를 말하면 흠칫 너 그 사람 지지해? 이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고 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이 윤석열, 사이 이재명이 다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본인이 지지하는 그 후보를 좀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 양쪽 다. 역대 비호감 선거라고 지칭했던 것들이 그게 예. 작용한 거죠. 왜냐하면 비호감이 남들이 그렇게 호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좋아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썩 뭐 대놓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샤이들이 많이 존재했을 것이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샤이들은 다 사라져서 적극적 지지층으로 바뀌어서 투표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초박빙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들이 다 투표장으로 나와서 각자의 본인이 지지하는 아이고, 후보를 네, 찍었다. 잠시만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네. 곧 이 현충원으로 국립서울 현충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집 앞에 지지자들 그리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데 거의 뭐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많은 박수를 쳐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 때문에 일정이 지금 어느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도 윤 당선인 이 자택 앞에서 오늘 밤이 아주 길었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자택을 나서는 길에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청와대 경호처에서 곧바로 윤석열 당선인을 경호하게 되고요.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경호원들이 이 청와대 경호원들입니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이 즉각 윤 당선인의 경호를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은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모습.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 지난 3월 4일에 사퇴를 했고 1년 만에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서 첫 번째 당선인의 일정으로 국립서울 현충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것도 의전 차량, 네, 방탄 방탄.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충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 방탄 리무진을 타고 경찰의 교통 통제 신호 협조도 받게 됩니다. 지금 서초동에서는 국립현충원이 가깝기 때문에 금방 도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선인으로서는 처음 이제 방문하게 되는 국립현충원에서 어떤 국민에 대한 그리고 선열에 대한 메시지를 남길지가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48.56%, 24만 7천여 표 차, 역대 최소 표 차이로 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대구미 어제 감사 인사를 또 이따가 전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창문을 열고 또 큰 길 옆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이 당선 메시지도 그렇고 이후 자택으로 돌아간 시간도 거의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이었거든요. 네, 잠은 뭐 거의 못 잤겠죠. 예. 네, 이렇게 오늘 아침 당선인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정말 검찰총장이었다가 1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그 당선인 본인도 그렇겠고 많은 국민도 정말 특이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의회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예. 영선 그 당선인입니다. 네. 아마 이제 저도 유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배우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국민들께서 야권의 후보로 세우게 된 과정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당당하게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면서 정권 교체의 불씨들을 살려낸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냐. 그래서 3월 달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것이 4월 7일 날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한 재보궐선거거든요. 네. 그 기운을 받아서 그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의 정권 교체의 확실한 대안이자 출발점을 마련한 것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었고 예. 그래서 야권의 입장, 그 당시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예.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에 대한은 윤석열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왔고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할 때 최종적인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로는 조금 뒤지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당내에 있어서 소위 당원들의 투표를 압도적으로 이겼죠.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검찰총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적폐 수사를 하면서 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감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안이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바로 모여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지난 것 같고요. 좀 이따 이수교차로 넘어가고 이제 현충원 거의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또 그 교통정리가 되니까 모든 길이 파란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고 저렇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차들이 뭐지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지금 반대쪽에 차 보시는 분들 대통령 당선인이 현충원 가는 길이었구나를 나중에 뉴스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 후보의 일정을 짚어드리면 오전 10시에 당초 국립현충원 참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순차적 통화로 지연이 됐고 지금 약 10시 반을 넘긴 시각 이 국립현충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뒤에 일정들도 조금씩 밀렸는데요. 11시 30분쯤 이 국회에서 당선 인사를 할 예정이고요. 정오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이 전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좀 매뉴얼 같은 거니까. 네, 그렇죠. 큰 의미보다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관례상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예. 일단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당선이 되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 선거 기간 내내 늘 이제 저희 이재명 후보 측이나 저희한테 지지를 보냈던 국민의 절반은 선거 기간에 보여줬던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으로 투영되지 않기를 네. 바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 거친 어떤 태도나 언행 부분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윤석열 당선인은 예. 전혀 아닌 통합과 어떤 국정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들이 좀 생깁니다. 네. 예. 지금 현충원 입구를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금방이었습니다. 서초동 자택에서 현충원까지 워낙 거리도 멀지 않은 거리였고 지금 그 대통령이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따라오고 교통도 통제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도착해서 다시 현충원에 내리는 당선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두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 당선인 역시 오늘 당선인 첫 일정으로 국립 서울 현충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당선인 현충원에 도착해서 현충탑을 이제 참배를 하고 전직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를 하겠죠. 이준석 대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다른 그 당직자와 당 관계자가 저렇게 다 이제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이제 현충탑 참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후보들이 당선 뒤에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찾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현충원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을 있도록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열들이 정말 그 목숨을 바친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줘 왔고 지금의 번영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이 된 사람으로서 그런 이 선열들의 뜻을 받들고 각오를 다지겠다 이런 뜻으로 당연히 이제 그 현충원을 찾아서 그 당선자의 마음들을 가다듬는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또 선열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존경과 진짜 거기에야말로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인 것이죠. 이준석 대표 있고요. 원내대표 모습 보이고 나경원 전 대표 모습 보이고요. 조경태 의원, 전주의 의원, 네. 그다음에 옆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원희룡 본부장. 전 의원도 있고요. 이렇게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또 중책을 맡은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럼 오게 되는 거네요. 예, 그 당선인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경호처에서 일단 당선인만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클 텐데 제 느낌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선인께서 우리 좀 고생했던 사람들 중에 좀 핵심되는 분들 예. 같이 가서 이제 그 참배를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크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뭐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그러는데 보면은 이제 그 당선인께서 오늘 아침 인사를 할 때도 보면 그동안 이제 정말 이 힘든 이 레이스를 같이 해준 우리 이제 당직자들이라든지 선거 캠프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표했고 그래서 예. 저는 저렇게 이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동지로서 이 당에 있는 분들을 또 존중하는 것. 네.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전에 정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1년 만에 집권 그 제1야당의 후보가 돼가지고 된 거잖아요. 대통령 당선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그 고마움을 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뭐 좋게 보입니다. 예. 현수탑에 묵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제 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있고 바로 직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궁금한 게요. 이게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참배에 같이 동행한 인원들이요. 네. 다른 캠프나 아니면 다른 쪽 사람들이 본인은 왜 안 들어갔을까 서운해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요. 거기 예. 같이 못 가신 분들은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 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압승을 할 수 있는 선거다고 한다면 당선 이유를 충분히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당선 인사를 하실 때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원고 없이 하시잖아요. 아마 중간에 준비된 원고는 예. 오늘 아마 인사할 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향후에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인수위원회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뭐 저는 인수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고 정도원 의원이 아차 싶었던 게 실제로 인수위를 구성해 놨는데 인선과 관련된 인사위원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치열한 그 대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대한 준비들을 그렇게 많이 못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는 당선인의 신분이니까 모든 책임이 당선인 당신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담을 많이 가실 것이고 그래서 물론 옆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얼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 지금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나 주변에서 자문해줬던 분들은 지금 이후부터 무엇을 제대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정말 더 그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방명록에 이
남기고 있는데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 통합과 번영의 나라. 역시나 통합 메시지가 들어가네요. 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글씨 따라하게 되네요. 네. 사실 방명록에 어떤 메시지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작성할지 많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첫 메시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통합의 부분, 네. 이제 번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기대를 해야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 이재명 후보가 안타깝게 뭐 낙선을 했지만 그 인사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잘해달라라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같은 이 선거를 통해서 걱정했던 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진정성을 믿게끔 그리고 믿고 있다라는 이제 부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뭐 이 저희 야당 쪽과 협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늘 잊지 않고 같이 좀 이렇게 국정의 안정과 예. 그다음에 말한 대로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드는데 좀 같이 좀 저희도 협조할 테니까 예, 좀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통합의 문제는 정말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극심하게 이제 진영적 대립들이 심화돼 왔잖아요. 거기다가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히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적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20대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성적 갈등까지도 존재를 하는 커져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번 그래서 선거에 다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럼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 통합을 하려면 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간신히 어떻게 보면은 0.73% 차이로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 그 절반의 국민들을 존중한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네. 그와 동시에 우리 대통령제가 흔히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한 표를 이겨도 사실은 50% 이하의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권력을 행사하거든요. 예. 실제 과정들은 그렇게 쉽지 않겠습니다만 나는 정말 한 50% 정도에만 권력을 쓰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이제 동양의 고전 중에 맹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그 군왕은 배와 같고 그리고 백성은 물과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배를 엎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로만 정말 국민들이 무섭다 또는 국민들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 권력을 운영하는 바탕에는 국민적 힘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나한테 회초리를 때릴 것이다. 심지어는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실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뭐 오랫동안 이 검찰에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검사들이 갖고 있는 소위 우월적 지위에서 배어져 있는 습성이란 부분들을 우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편하게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다가가겠다. 예. 또 약속한 대로 청와대 구주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화문에 나와서 이 제대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예.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정부의 성공을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른쪽에는 조금 전에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왼쪽은 지금 현장 화면이거든요. 첫 번째 일정으로 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이 지금 신호
대기인가요? 신호는 어느 정도 이게 이미 가신 것 같은데 저거 다른 취재 차량이라서 이제 신호에 걸려 있는 거군요. 예. 그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요 이번에는 국민께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캠프 사람들에게도 또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이 어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거기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첫 메시지, 그러니까 그 오늘 새벽에 아침에 있었던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일상적인 당선되자마자 내가 통합을 위해 애쓰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같이 경선을 했던 그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에 대한 위로 얘기였고 예. 아마 이제 그 지금 국회 도서관에 가서 당선 인사를 하면 거기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네. 제가 당선인으로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시급한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방역이라든지 자영업자를 살리는 문제라든지 외교 현안이라든지 예. 뭐 지금 경제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주력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 사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은 하루에 지금 30만, 어제도 지금 30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위중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방역 그 자체를 잘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의 장기화 과정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서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뭐 새롭게 추경안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긴급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인수위를 통해서 협조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바로바로 검토가 되겠죠. 예. 네. 윤석열 당선인 당초 오전 11시에 이 국회 도서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순차적 통화로 지연이 됐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9시 10분부터 오전 9시 1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10시 10분부터 20분까지 10분간 통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제 오늘 뭐 아침쯤 새벽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늦은 시간이 돼버린 아침쯤에 개표가 완료가 됐고 당선인이 첫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경쟁 기간에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부분도 많고 화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뭐 반대 윤석열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지금 이미 당선이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런 거 한번 여쭤보면 좀 네? 그런가요 싶은 게 아무거나 물어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예. 굉장히 그 아쉬웠던 부분은 뭔지 그리고 또 그래 윤석열 당선인 이런 점은 좋더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은 좋더라. 왜 아무거나 다 물어보시라고? 앞서 협치를 하신다고. 뭐 조금 뭐 소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 음. 네, 그런 부분 편안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뭐 좋은 칭찬 정도. 예. 그 외에는 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칭찬을 더 해줘야 예, 되나? 아니 칭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따라오는 게 윤석열 당선인 하면 정치 신인이고 신인 중에도 정말 신인이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도 우려하는 부분 중에서 이거는 많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조심스럽습니다라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되기를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네. 정말 큰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정치 신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국정 운영을 혼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럿이 하면 되겠죠. 예. 근데 다만 이분이 이 국정 운영이 대통령 혼자서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좀 위험스럽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인사를 외부 인사들을 데려와서 나는 탕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예. 이론적인 겁니다. 정치는요 상대에게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본인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한테 본인이 당선이 되면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의 노력치가 본인에게는 갚아야 될 빚이에요. 예. 그게 부채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보십시오. 현충원에 저분들을 몇 명을 데려갔지만 예. 안 간 사람들은 또 나는 또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들만 데려가지? 네. 해서 저분들이 만약에 인수위의 핵심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그만큼 힘든 게 정치권에서는 예. 본인은 정말 균형 있게 하고 싶지만 본인을 위해서 일해준 사람들은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고작 이거밖에 안 돼? 예. 이러면서 반목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 실패 그다음에 인사를 측근 인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혁신할 수 있다면 정말 잘된 인사를 할 수 있겠다. 좀 그런 기대는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와 서 당부와 대변인- 우려가 있었네요. 예. 서 대변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당 시스템이 사실은 그 실패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어떻든 이재명 후보도 그 영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체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권이 바뀌면은 뭐 낙하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낙하산도 좋은 낙하산이 있고 나쁜 낙하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낙하산이 있고 능력이 안 되는 낙하산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충분한 인재풀을 갖고 우리가 집권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명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하는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요 사실상 예측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그림자 캐비넷,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못 해온 것이 문제였던 것이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의 과정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국민의 힘이 됐던 정치권의 부채가 적습니다. 이 부채가 적다라는 것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인재를 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탁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예. 두 번째로는 워낙 치열한 선거였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이 상대 진영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를 수사해서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적폐청산을 한다든지 또는 제도 개혁을 먼저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동시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인사를 제대로 먼저 보여주는 것 예. 여기에 주력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받은 표보다도 훨씬 더 국민적 지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했던 공신들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얘기했던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공약 중에서 사실은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도 250만 호의 건설을 얘기를 했어요. 주택 문제. 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도권에 필요한 것에 늘릴 수 있는 것이 무언가.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공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인 정부 그 정책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부채라든지 또는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성공하는 정보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예, 말씀하실까요? 예. 하나만 덧붙이는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잘 말씀은 그 맞습니다. 구구절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정치를 안 했으니까 정치적 빚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여의도에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당선인이 됨으로써 빚이 정확하게 제가 세 그룹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윤핵관한테 빚을 졌어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한테 빚을 졌어요. 세 번째는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크게 봐서는 합리적으로 이 세 분한테만 빚을 갚으려고 해도요. 예. 탕평 인사가 과연 가능할까? 통상 그래서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면 거의 2, 3년은 허비합니다. 그 이 인사권으로 빚을 갚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역대 정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역대 국민들의 보시기에 눈높이를 못 맞췄는지. 예. 그건 이 정치 시스템 문제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지만 이 세 분들의 빚을 안 갚고도 좋은 인재들을 외부에서 써서 정말로 탕평 인사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거. 약간 시동 거셨다가 끈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의문. 아,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도서관 지하 1층에서 개표 상황실이 마련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가서 국민에게 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국회를 보시면요, 국회 내부가 크니까 신호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도착을 해서 이제 인사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건물은 국회 도서관 건물입니다. 이번에 네. 그 당선 개표할 때 국민의힘이 당사가 너무 좁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그래가지고 국회 도서관 그 지하에 있는 강당을 상황실로 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이 선거 본부에 있었던 모든 분들 그리고 당의 주요한 분들 자리를 함께 해서 거기에 이제 감사 인사도 하고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당선인으로서는 제대로 된 첫 번째 메시지를 내는 예. 이런 그 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당선 확실시 됐을 때도 상황실을 찾아서 새벽 4시가 넘긴 시간에 첫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나오는 당선 인사는 그것보다 더 공식적이고 정제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오겠죠. 당연히 네. 이제 그 당선 유력 이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례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뭐 통합 그리고 이제 상대방 같이 그 레이스를 했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뭐 예. 그리고 이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 자체가 너무 치열한 선거였고 역대 최고의 박빙이라고 하는 0.73%의 네. 그런 차이였기 때문에 예.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시죠. 네, 의원님, 이제 캠프에서 이제 캠프 관계자들 도와준 분들 수천 명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수백 명 이렇게. 그러면 당선인이 감사 인사를 이제 해단식을 할 때 감사 인사를 하는데 지금 당선인 참 올라가고 네. 있나요? 지금 당선인이 감사 인사 말고 어떤 식으로 또 감사를 표해요? 밥 한 번 사주고 막 그런 건가요? 아마 따로 무슨 그런 과정들이 있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제 잠시만요. 지금 들어갔네요. 네. 예. 이 국회 도서관으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예. 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첫 일정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선거 상황실까지 와서 대국민 당선 인사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 응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계속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어제 오늘까지 마무리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인사 이후에. 그래서 클로징 인사할 때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